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차이점, 언어 교환 중심, AI로 만드는 학습 계획과 교안 작성. 2023년 12월부터 시작한 언어 교환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7월 16일이니까 기준으로 따지면은 20개월째 접어드는 언어 교환입니다. 20개월 동안 나는 베트남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베트남어를 배우면서 그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차이점을 얘기할 수 있는 정도, 수준, 어느 정도까지는 좀 맞는데, 한 초급 레벨 정도의 수준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베트남어 듣기가 안 되기 때문에 초급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기가 돼야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이제 비로소 로켓 추진 엔진을 다룰 수 있고 중급으로 점프하고 나중에는 고급으로 그다음에 전혀 베트남 사람과 베트남어로 의사소통하고 이야기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초급 수준에서 한국어와 베트남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베트남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국어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언어 교환 중심 할 때 이제 내가 그 언어 교환 친구를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를 위해서 이제 한국어 학습 계획과 교환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언어 교환뿐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목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한국어의 차이점, 베트남어와 비교했을 때 한국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좋은 정보여야 된다. 학습자를 위해서는. 그래야 가르쳤을 때 뭐 비용을 받더라도 그만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한 가지는 마찬가지로 아,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에게, 야, 너도 베트남어의 차이점을 갖다가 좀 얘기를 좀 해줘라. 그것도, 한국어를 어느 정도 배운 친구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은 서로 최소 1년 정도는 언어 교환을 했을 때 1년 이상 해야 그래도 내가 그 한국어를 이야기할 때 설명하기가 쉽고 또 상대방은 베트남어를 이야기할 때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베트남어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어의 차이점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알파벳의 차이점이죠. 알파벳. 베트남어는 29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글은 기본적으로 24개라고 합니다. 24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베트남어 자음, 모음이 12개이고, 한글의 모음은 10개다.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이중 모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이 베트남어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포르투갈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어의 베트남어의 그 알파벳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아베세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유를 얘기할 때도 에우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베트남어를 영어식으로 그 읽으려고 하면 오산이다. 절대 영어식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알파벳이 다르다라는 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하지만 우리가 말과 글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 중심과 글 중심은 전혀 다른 얘기다라는 거예요. 글은 하나의 약속된 기호이고 말은 옛날부터 내려져 오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말은 특징적으로 볼 때는 발음 자체가 똑같은 그 글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파벳 했으니까 이제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그냥 일반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이점 기준으로는 발음이 다르다. 이것도 차이점입니다. 뭐 한국어하고 베트남어가 무슨 발음하고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베트남어와 한국어가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문화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상당수의 단어들이 한자에서 기인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복하다, 행복. 그러면 베트남어로 행복? 이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단어 자체의 뜻은 동일한 건데 발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어와 베트남어가 특히 명사형 단어가 상당히 같은 단어가 많다. 하지만 발음은 다르다. 다르지만 조금 비슷한 것도 있고 약간 아주 다른 것도 있고 이렇다. 그래서 단어에서의 그 어떤 차이점. 이 부분은 뭐냐면 베트남어를 공부하면서 단어를 쉽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60%가 같은 뜻을 공유하고 있는데 발음만 다를 뿐이다라고 한다면 캐치 능력을 빨리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자막을 읽으면서도 훨씬 더 빨리 내가 자막을 터득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무슨 뜻인 것 같다라고, 비슷하네, 이게. 뭐, 낀대 하면 경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데? 찡찌, 뭐, 정치, 이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흥미로운 건데, 예를 들어서, 어, 남월과 월남의 차이. 그걸 알면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한국어의 복합명사형 어순과 베트남어의 복합명사 어순이 반대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도 한강이 있고 다낭에도 한강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한강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강한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강한. 뭐, 송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트남어로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수미식과 두갈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런던 브릿지 하면, The Bridge of Lond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그 표현의 차이라는 거죠. 영어는, 어떤 특이점 기준으로 보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영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베트남어에서는 복합 명사형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와 정반대다. 그것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복합명사네? 그러면은 베트남어는 반대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되네? 거의 맞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몇 가지를 얘기했나요? 이것만도 사실은 상당히 연습해야 될 내용이 많은 거예요. 사실. 세 가지를 얘기했네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뭔 세 가지를 얘기했냐? 알파벳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차이점에 대해서 뭘 얘기했나요? 음, 단어. 발음 다르다라는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복합명사의 어순 다르다라는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예요. 어떤 요소냐면, 이건 한국어의 특징이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문장에서의 어순이 다르다. 이런 거. 이거는, 베트남은 약간 영어식 문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하면서 영어 스타일로 베트남어를 말하면 문법적으로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건 차이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마도 이게 베트남어를 1차적으로 베트남어가 중국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 하고 중국어도 어순이 다르잖아요. 한국어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군다나 서구에서 가져온 문자를 쓴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한번 더 필터링이 됐겠죠. 포르투갈 선교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어순이 다르다라는 게 이게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특징은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한국어는 조사가 있는데 베트남어는 조사가 없다. 물론 조사 역할을 하는 전치사가 있긴 한데 영어처럼 전치사가 있어요. 베트남어도.
근데 이제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한국어에는 조사가 있다. 이게 여기 지금 내가 5가지를 얘기했는데 5가지만 가지고도 이 교환 자체가 엄청나게 큰 교환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어에서 조사를 통달한다라는 거는 결국 조사학이 있을 정도니까 그 한국어, 국어를 공부하는 사람, 전공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가지고 논문을 쓸 정도니까 사실 한국어 조사를 정확하게 아는 거는 한국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 5가지만 일단 1차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차이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알파벳의 차이가 있다. 두 번째, 단어 뜻은 중국 기원, 한자 기원이기 때문에 뜻이 같지만 발음이 다르다. 이건 뭐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베트남어가 비슷한 거니까 다 다르니까 발음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복합 명사가 위치가 다르다. 순서가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순이 다르다. 어순이 오히려 베트남어는 영어에 가깝고 한국어는 어, 서술어가 뒤에 온다라는 점. 서술어 표현도 방식이 다르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조사가 한국어는 조사가 쓰이는데 베트남어에는 좀 전치사 정도 사용이 돼서 활용이 된다라는 점. 그 6번째 또 하나 있다. 6번째는 한국어는 단어와 조사의 베이스예요. 하지만 특이하게도 베트남어는 음절을 띄어 씁니다. 음절을 띄어 쓰는 단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베트남어만 유일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 태국어나 라오스어 다 음절 붙이고 중국어 음절 붙이고 한국어와 일본어 단어와 조사가 있고 띄어쓰기 하고 영어 역시도 실러블이 있지만 그 단어에 실러블이 포함되어 있고 등등등인데 베트남은 참 특이합니다. 자, 6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으로 어, 그 6가지를 그 학습 계획으로 잡고 각각의 6가지를 교환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것은 한국어를 배우는 최소 1년 이상 배운 베트남 사람에게 가르치는 교환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 계획을 아, 10회에 걸쳐서 그 교환 계획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많은 것을 AI에게 요구하면 좋은 답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3페이지 분량으로 된 이 자료를 한번 AI한테 돌려볼까 합니다. 따로 명령어를 넣을 필요가 없는 내가 이미 뭘 해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복사해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AI가 정리를 해줍니다. AI가 조금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 3, 2, 1. 딱 3초 걸렸네. 3초 동안 딱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 학자에게 체계적으로 같이 그냥 AI 기반 10회 학습 계획을 알아가지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너무너무 핵심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음, 내가 한 얘기를, 음절 띄어쓰기, 복수까지도 너무 훌륭해서, 입이 그냥 딱 벌어지는. 이게 지금 한 번 더 필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교환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게 교환을 만드느라고, 어, 내용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정리가 덜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환은 교환대로 쓰고 그냥 쓰고 어, 그 교환 말고 어,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차이점 6가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만든 내용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번 돌려봅니다. 그것도 표로 작성을 해주면 알파벳 체계의 차이, 한자어 기반 단어의 유사성과 발음 차이, 복합명사의 어순 차이, 문장 어순 구조의 차이, 조사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 띄어쓰기 방식의 차이. 아, 결국 6가지구나. 활용 제한과 함께 마시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훌륭합니다. 너무너무너무 훌륭합니다. 프로 만들어줘가지고 내가 이거 리뷰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훌륭한 기획입니다. 언어 교환 20개월째를 맞아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 학습자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AI 기반 10회 학습계를 아래와 같이 구성해봤습니다. 각 차이점 총 6가지를 중심으로 하고 회차별 목표, 활동 사용 예시 또한 구성 포인트 포함합니다. 전체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한국어에서 발견한 차이점이 곧 베트남 사람이 나를 위해서 베트남 교환을 만들 때 차이점과 동일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발견하지 못한 특별한 부분이 베트남어에 있을 수 있다. 나는 한국어를 잘 알고 상대방은 베트남어를 잘하니까 그게 나온다 그러면 나한테는 큰 득인 거죠. 이득인 거죠. 대상자 한국어를 1년 이상 학습한 베트남어. 자, 목적 언어 교환을 기반으로 베트남어와 비교해 한국어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고 말하기 쓰기 능력을 강화하는데 총 10회, 90분에서 90분짜리라면은 뭐한 20회 분량으로 할 수 있고 회화문법 비교 분석 분석 애 활용 예시 문장 자동 생성 발음 비교 오답 분석 한국어 베트남어의 차이점 알파벳 체계의 차이 자모 입력 도구 발음풀이 소리와 철자의 관계, 알파벳 실제 발음풀 일치, 받침, 소리, 어휘, 베트남 발음비교, 발음풀 집행, 단어의 구성 한자 기반 단어의 작성과 발음 차이, 공통된 단어 찾기, 경쟁, 또 한자 유래서 뜻, 단어 유치 능력 필기, 뜻은 같지만 발음이 다른 단어, 그다음 복합명사의 여순, 한강, 방한, 구조. 이게 강한인데 방한이라고 써놔. 어떻게 하지? 명사조합 바꿔보기, 단어 순서 바꾸기, 맞추기 활동, 문장어 순의 비교, 주어 목적어 서술어, 베트남어식 어순을 한국어로 전하는 식필요, 조사 은는이가 같은 조사의 존재 의무 주제별 강조표현, 목적어 장식 표시에 띄어쓰기, 단어, 음절, 단어 띄어쓰기, 문장 띄어쓰기, 결정, 태국어, 영어 비교도 변형, 종합 복수 효과, 전차 이점 등등등 그래서 한자어 매칭, 발음 듣기, 예문, 그다음에 뜻은 같고 발음 다른 단어. 저는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또 똑똑인데 5개 한자어 단어를 찾습니다. 예문, AI 자동 피드백 활용하기, AI 도구, 제작기, TTS, 발음 듣기 테스트, STT 도구, 퀴즐렛, 단어 표현 증명, 구글식, GPT, API, 단어 의사 또 분석, 보드, 피드백, 기록.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한국과 베트남의 주요 차이점까지 설명드립니다. 6가지. 자음, 알파벳, 한자어, 단어 유사성, 발음이 다르지만 한자어 기반 단어가 유사하다. 복합명사의 어순이 다르다. 문장도 어순이 다르다. 조사 의미. 한국어에는 조사가 있는데 베트남은 조사 없고 전치사에 많이 의존한다. 영어하고 비슷하다. 띄어쓰기 방식의 차이. 한국어 단어 단위로 띄어쓰기지만 조사가 찰싹 달라붙는다. 베트남어 음절 단위 띄어쓰기. 상호 단어 부분이 어렵다. 시각적으로 낯설 수 있다. 훌륭해. 역시 하기 나름이야. 하기 나름. 계속 이런 리뷰를 해가면서 상당 수준까지 내가 어느 정도를 보는 시점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
오늘 여기까지.